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뭐 개별 주식 보는 것 같이 시장이 밀려버렸는데요. 시장 급락을 하는 바람에 사이드카 발동되고 나서 바로 또 서킷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언제 봤죠? 네, 코로나 때 한번 봤나요? 2020년. 그전에는 리먼 사태 때 한번 본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수준인데 낙폭 자체가 워낙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을 뭐 얘기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주가가 그냥 뭐 폭락이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고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잘 버텼으면 잘한 거고, 대체적으로 한 7, 8%대 또는 이제 한 10% 넘게씩 하락한 종목들이 제법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1조 5천억이나 나왔고요. 오늘은 하락한 종목만 2,550개입니다. 2,550개요. 상승 종목의 숫자가 한 30개 정도 되나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한 7, 8% 정도에 해당하는 상장 주식이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연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 반등은 나올 것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8.7%까지 막판에 올라가서 마무리 좀 됐어요. 자, 이게 다행인 거야.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는 거. 이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다가 바로 반등 치고 넘어가면서 여기까지는 아니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 지금 과매도 국면 이후에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 듯한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아침에 저점을 좀 잡아준 형태에서 계속 밀려버리죠. 네,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됐기 때문이고요. 외국인들이 무려 1조 5천억을 매도하면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조 5천억이 매도가 나온 거야. 둘이 합쳐서 그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다 쏠려서 대형주 위주의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더 큰 변동성을 보이겠죠. 대형주가 한 10% 밀렸다면 중소형주들은 뭐 15%, 16%씩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을 보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밀리게 될 때는요, 사실은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밑바닥에서 주워 담거나, 여기 서킷 브레이커 나온 다음날 여기 바로 나온 요 시점, 여기서 매수를 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서킷이 나오고 나면 대체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옆으로 이제 누워서 올라가주는 형태 나타나죠. 뭐 지금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밀린 모습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 매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시 넘어가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던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는 물량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만약에 밀린다라면 내일 아침은 이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서비스업 PMI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48 정도 수준이 지난번 수치였는데 이번에는 51 정도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본다면 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그리고 경제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사실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쪽팔립니다.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가, 이게 이 정도 경제지표를 가지고서 경기 침체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창피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0.5% 내려야 된다, 호들갑을 엄청 떨고 있는데, 이거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한 그런 이슈들이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주가 이렇게 내렸다, 너무 과한 반응이다 보셔야 되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미친듯이 빠졌어요. 네. 니케이 지수는 어디 갔지? 네.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쳐볼까요? 니케이가 아까 12% 빠지는 거 봤는데, 요거를 저쪽에서 봐야 되나 본데, 종목을 선택해서, 네, 전체 지수를 보시면 되거든요. 니케이 지수 보시면, 니케이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12.4% 하락해서 마감됐네요. 대만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가 지금 잡혀있나 모르겠네요. 아까는 안 잡혔었는데, 지금 안 잡혔죠? 네, 대만도 아까 낮에 7%도 빠졌는데, 아마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환율이 지금 1372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높은 수치 아니죠? 네. 환율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보면 이 환율 대비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받아주고 올려줄 만한 거리가 뭐가 있겠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장중에 거의 15%까지 빠졌죠. 14%, 13.7까지 빠졌었는데 조금
조금 올려가지고 11.3%. 코스닥이 먼저 서킷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멈춘 자리가 여기 2시에 서킷이 걸린 거고요. 그다음에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는 회복이 조금 더뎌요. 그래서 중성주는 워낙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둘 다 이렇게 폭락해서 서킷이 걸리는 경우가 아마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리먼 때가 그랬죠. 리먼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동반이었나요? 한번 볼까요? 역대 세 번째라고 하니까 언제였어요? 네. 코로나 때 한번 있었네요. 네, 코로나 때. 그 다음에 리먼 때 한번 있었죠. 리먼 때. 리먼 사태 때 그 일이 한번 있었는데, 야, 이거는,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937개 종목 중에서 924개 종목이 하락, 코스닥은 1662개 종목 중에서 1635개 종목이 하락.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냥 웃지요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시면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줄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냥 1조 5천억 유지가 됐고요. 막판에 좀 땡기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서킷 이후에 그 부분들이 아직은 네,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문제는 이 금융투자 놈들이죠. 얘네들 매도 친 이유가 이게 뭐야 이거. 연기금들이 방어를 조금 해주긴 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면 안 되는데 오늘 매도가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반등을 좀 쳐줬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5,400억. 네, 저점에서 매수를 치고 들어간 모습이 좀 있었겠죠.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와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종목 샀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자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0% 빠졌습니다. 71,400원까지 밀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9.87%, 156,000원까지 밀렸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좀 나와요. 네, 8.2%. 네, 그 다음에 기아가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다 떨어졌죠. 포스코 홀딩스 11%. 이거 본 신청이 있나요? 11% 하락. 네. LG화학, SDI, 물산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이렇게 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부터 해서 뭐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네. 다 내렸죠? 다 내렸어요. 그리고 뭐 조선주도 많이 내렸고요. 네. 한국조선해양 14%, 15% 밀렸어요. 오늘 장중에 한 20% 가까이 빠졌나요? 네, 19.7까지 빠졌었네요. 그리고 뭐 그냥 다 밀렸죠. 한 5%, 6% 빠졌으면 귀엽습니다. 그죠?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니까 이 정도면 잘했어요. 이런 모습들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뒤로 계속 넘어가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지금 플러스가 하나도 없죠? 네. 100개 넘어갔는데 플러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은 없다고 여기 하나는 있다. 그죠? 네, 여기 뭐예요? 세아제강지주. 뭔지 모르지만, 네, 요거 좀 올라간 거 있었고, 네. 200개 넘어갔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뱀 11%, 에코프로 11%, 알테오젠 11%, 삼천당 14%, 뭐, 이렇게, 여기도 뭐, 볼 게 없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10% 이상 상승, 하락했다 하더라도 흔들 게 없어요. 오늘은 10% 빠졌어? 괜찮은 거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가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100개 넘어가도 올라간 게 없죠? 네, 코스닥이 그래서 조금 더 심해요. 지금 여기, 퀀타 매트릭스 요거 하나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은 아나텍 요것도 상승폭 다 반납해버렸네요. 이런 부분들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 거 별로 없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등락 현황이 이게 아주 웃기게 나왔습니다. 지금 11개 종목 상승이에요. 거래소 쪽에서 924개 하락이고요. 11개 상승. 코스닥에서는요 25개 상승 그 다음에 1633개 하락이니까 35개네요. 하한가도 있어서. 그러니까 25개, 11개. 그러면은 36개 종목이 오늘 상승한 거죠. 전체 종목에서 36개 상승한 거고, 하락 종목의 숫자는 2557개네요. 59개. 2560개 정도 상승한 거네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내렸네요. 자, 오늘 상승률 하락률 볼게요. 이게,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올리패스 상한가, 한양증권 우선주 상한가, 퀀타맥스의 상한가. 근데, 지금 변동성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죠? 변동성과 관련된 선물, 리테인이 전부 다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종목이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ETF입니다. ETF가 그 자리를 다 메꿔줬고요. 오늘 300일까지 넘어간다고 본다면 0.29밖에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ETF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올라간 게, 네, 뭐 31개 정도 있었다고 보니까 0. 몇 %. 네, 0.5%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봐야 되겠죠?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자, X 플러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하락률 나온 것들 많이 있고요.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을 보면은, 네,
다예요. 네, 전부 다입니다. 300위권이 16.3%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상승률에서 0.3 그거 빼준다 치더라도 오늘 계좌 마이너스 16%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죠. 계좌가 마이너스 16%예요. 종목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다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계좌가 한 8.5% 정도 빠졌거든요. 보니까 한 8.5% 빠졌어요. 마이너스. 네, 8.5% 빠졌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만 빠졌어도 여러분들 잘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신 것 같고 저는 한 8.5% 정도 빠졌고요. 그냥 시장 평균은 16% 정도인데 저건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14에서 한 15 정도, 네, 계좌가 밀렸으면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마이너스 14에서 15가 밀렸는데 정상이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자, 요거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도 같죠. 네. 왜냐면 지수 포인트가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치더라도요. 전고점대 돌파가 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2700까지 올라갈 때 많은 부분들을 쌓아야 되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고 내리는 건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목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2700이나 280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좌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8.5% 빠졌잖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한 3%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3%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5%, 그 다음에 또 한 3% 올라갔다 칩시다. 3일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 3, 4, 3 이렇게 올라도 3, 4, 3 올라도 2700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좌는 이미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권에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를 잘 살펴서 진행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비싸서 그동안 못 샀던 종목들은 좀 싸졌을 때 매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요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들어가시면 되고 중소형주들은 아까 보셨듯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 대응하시면 아마 아다리가 딱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에서 삼성전자 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리고 뭐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팔아먹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가장 크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금융투자가 매도가 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못 참고 판 것 같아요. 하이닉스 쪽은 팔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쪽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퍼스 쪽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런 정도. 근데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외국인 쪽은요. 오늘 삼성전자만 1조 2천억을 팔아먹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들인 거에 비하면은 삼성전자는 뭐 괜찮다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 최근에 한 1개월 정도 볼까요? 1년도 보시면 삼성전자 이게 매도가 좀 줄죠. 하이닉스가 더 매도가 많고요. 한 3개월로 넘어가면은요. 삼성전자 수준이 순매수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를 해놓은 상태, 오늘 이만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개월 정도 시점으로 본다면 요즘을 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포지션이 3개월 전으로 들어가면 여기 볼게요. 7월 초, 그 다음에 6월 초, 5월 초, 여기란 말이죠,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아직도 1조 6천억의 순매수가 있는 거고, 여기 원래는 3조 원이 넘게 있다가 오늘 1조 2천억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다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오늘 매도가 이만큼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는 저 밑에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가는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포지션이 여기까지 내린 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23년도 5월, 6월까지 내린 건데 그 수준의 수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에 대한 매수 물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주가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 다 손실일 거란 얘기죠. 얘네들이 지금 손실을 보려고 이렇게 팔아먹는 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요 정도 수준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뭐 조금 누울 수도 있겠지만 반등은 여기에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모양새가 일단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1조 5천억 순매도가 있었고요. LG화학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쪽 규모는 뭐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도 있었어요. 한미반도체 매수 있었고요. 알테오젠, 삼양식품 등등등 있었는데 그다지 내세울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일단 썩기까지 보여줄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정도 수준의 하락인가 라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의 이슈가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내용인가, 이 아래 공포라는 게 정말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전혀 절대 이거는 네 등가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이 아래 공포를 가지고서 이만큼 떨어졌다. 물론 이 리세션에 대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래 공포가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이 의문점이 드는 이 아래 공포를 가지고 주가를 또 이만큼 빼서 서킷까지 만들었다.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표도 보고 객관적으로 진짜 지금 이 아래 공포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유튜브로 오세요.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이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시장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진짜 아래 공포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뉴스나 뭐 그런 감정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가 아닌가만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요. 정말 이 정도 빠져야 되는가? 정말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되는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저녁에 9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갑자기 밀려버리면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위쪽 라인대로 넘어가는 포인트를 다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이제 이 낙폭에 대한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은 일단 그대로 놔두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전략을 또 한번 구축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오늘은 푹 쉬시고요. 이따가 저녁 방송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